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춥죠? 예, 마음이 추운 건 아니고. 추울 때 하여튼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연말연시 남들 노는데 나만 아파서 못 놀면 안 되니까, 그죠? 놀기 위해서라도 예,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 한다고 했죠?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다시 한번, NG. 오늘 건축법 한다고 했죠? 네. 뭐 짠 거 같아. 그런데 오늘 건축법 하기 전에 먼저 그걸 언급을 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개발법과 정비법 했죠? 정비법은 아예 보지 마세요. 법이 또 전면적 개정됐어요. 돼가지고 공법이 이래요. 공법이 수시로 개정이 돼요. 내년도에 봄이 되고 막 3월, 4월 되다가도요, 막 개정되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지금은 미리 개정이 돼가지고 좀 제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몇 페이지 어떤 부분 조금 바뀐 거라면 문제 없는데 그냥 정비법 통틀어 전체가 다 개정됐어요. 통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몇 페이지 펴라 고쳐라 이게 아니라 정비법만 내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다음에 아마 내년도 아마 2월 초쯤에 아마 진도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초록지 만들어 가지고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예. 어차피 여기 뭐 안 바뀌어도 안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드리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는가 살짝 벼룩의 간은 쫙 보자고요, 그죠? 간만. 예. 먼저 잠깐 책을 펴보세요. 자, 21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페이지 218페이지. 정비법 개정인데.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왜냐면,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별 문제 없는데, 혹시나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알면 좀 더 도움 될 겁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이 몇 개 있었죠? 정비 사업이 그 책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내가 좀 해놔야 혹시나 오늘 안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동영상 볼 때 도움 될 거거든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두 번째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세 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 네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잠깐 팔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아프거든요. 자, 다섯 번째 뭐 있었죠? 그렇죠.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마지막으로 그렇죠.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인데 잘 들으세요. 바뀐 것이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바뀐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이게 통합되고 여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있던 용어정의 있죠. 용어정의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용어정의가 합쳤어요. 합치고 그 이름은 그냥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일단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여기 재개발 사업 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라면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요 두 개가 통합됐어요. 아시겠죠? 통합되고,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각각 용어 정의가 하나로 합치면서 도시환경 사업이 사라지고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 주택자 사라지고 그냥 재개발 사업 이렇게 바뀌었어요. 용어가. 자, 따라해 봅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단 얘도 주택자만 빼고 그냥 뭐요? 재건축 사업. 다 같이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안, 팍 다 되죠, 그죠? 팍 없어졌어요. 무조건 안에서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전부 다 주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 사업도 정비구역 안에서, 재건축도 정비구역 안에서 끝. 가로주택은 다 정비구역인데 얘가 무슨 구역이죠? 그러니까 너는 꺼져. 없어졌어요. 끝. 간단해. 자, 이러니까 우리 정비 사업이 6개, 기존에 6개 사업에 관한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6개 사업에 관한 내용, 6개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법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내가 정리를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 파트든 뭔 파트든 간에 하여튼 정비법 안에 있는 요 3개 사업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제니까 내가 손을 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더 좋아졌어요. 더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 그냥 머리에서 빨리 빼내. 딴 것들은 집어넣으려 그래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빠지지도 않아. 이거는 또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책 잠깐 보겠습니다. 218 보시면 거기 정비구역 그대로 있고요. 나중에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 이제 정비사업 있죠.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이제 바뀐 거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적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구역은 이제 뭐예요? X. 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없었는데 가로구역 의미 없잖아요. 가로구역 X. 그렇죠? X구역. 그 다음에 노블형 건축물들도 용어가 살짝 바뀐 것들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221페이지 보시면 거기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도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빼놓고 다 삭제. 그렇죠? 예.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할 테니까 책만 지저보내줘요. 그 다음에 2번에는 뭡니까? 재건축 사업인데 정비구역 안에 있는 1번만 냅두고 동그라미 2번하고 네모 박스 전부 다 삭제. 그렇죠? 예, 일단은. 하여튼 3개 사업 말고는 전부 다 삭제입니다. 삭제. 요걸 제가 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 기본도처럼 내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책 만들어가지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정비법 너무 하고 싶은데 참아요. 참 아시겠죠? 하나 더요. 밑에 거기 주택공사 등이 있죠? 여기 앞에 토지주택공사 토지자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왜 토지가 왜 빠졌는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요번에 공무원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인데 저런 줄여가지고 그냥 뭐 토주공, 그죠? 토주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밑에 이제 무슨 뭐는 거기 정관하고 정관 등에 있는 내용도 살짝 바뀌었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3번 보시면은 특시, 특도, 시, 군, 구. 그죠? 시작, 특시, 특도, 시, 군, 구. 요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군수인데 하지 말고 시장 군수 등. 등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 군, 구 5개인데 줄여가지고 그냥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시장 군수라고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등자를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시장 군수 등 하면 특시, 특도, 시군구 요거의 줄임말이다. 이거는요 법률적으로 너무 많이 언급되니까 국회에서 만들 때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주택공사 앞에 토지, 주택공사 등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고 안에 있는 내용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줄 거라 뭐 하라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마시고 절대로 이제 보지 말 것. 아시겠죠? 보지 말 것. 예. 전면적으로 싹 개정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아무런 부족함 없이 뽑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건축법 피사요. 건축법. 너 많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건축법.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입니다. 공법은. 그래서 오늘 건축법, 다음 주에는 주택법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건축법은 총 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나마 국토법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나머지 법률 중에서 그나마 그래서 좀 양은 좀 많지만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하고 좀 더 할만하다라고 여기는 법률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지만 있는 법률보다도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정리가 되면 주택법까지.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하지만 나중에 내년에 이제 5월, 6월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때 가서 내가 얘기합니다. 정 안 되면은 국토법, 건축법, 주택법 일단 세 법률만 공부해라 그래. 일단은 그래요. 왜? 12개, 7개니까.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마스터가 되면 그때 가서 나머지 법률을 좀 봐라 라고 는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는 전반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자 그 얘기죠.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하지 못하겠고 건축법에 관한 기본적 용어와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오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1절 목적은 넘어가고요. 2절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는요.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다 등장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 얘기죠. 그러면 대지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대지는 뭐 땅이니까요. 대지. 자, 건축물. 요 용어 정의가 진도 나가면서 또 내가 다 넣어놨습니다. 한 번 더 보시라고. 자, 건축물이 뭐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요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크게 두 번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토지에 정착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토지에 붙어 있다. 학교론적으로 말하면은 정착물은 우리가 민법 제99조 1항에 배웠잖아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하지만 정착물의 부동산학개론적 의미는 많지만 공법에서는 그냥 그 중에 건축물이다 라고만 알려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공작물이 뭐냐? 줄임말입니다. 공작물.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책걸상 전부 다 공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다 공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공작물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작한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의 공작물인데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 포괄적인 그 공작물 중에서 어떤 것들은 허가받고 어떤 것들은 신고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허가도 안 받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 할 때는 허가받고, 아시겠죠? 네, 허가받고 건축하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책걸상은 허가 안 받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작물을 전부 다 허가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뭐냐? 큰 공작물 중에 일부다, 일부.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토지에 플러스 정착하는 뭡니까? 공작물 중에서 뭐라고요? 뭐가 필수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플러스 이에 딸린 시설물. 오늘따라 그 실수 안 된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뜻이 법률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지붕과 기둥 첫 번째 또는 지붕과 벽이에요. 이 뜻입니다. 자, 뭐가 필수예요? 지붕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은 지붕 있죠, 벽 있죠, 기둥 있죠, 다 있잖아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요,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건축물도 있어요. 그렇죠? 지붕하고 양쪽 네 군데 기둥만 있고 횡한이 없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없이 벽으로만 4개 이어져 가지고 지붕 씌우는 건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3개 다 있어도 건축물이지만 2개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란 말이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다. 뭐가 필수죠? 그렇죠. 지붕이 필수예요. 기둥만 있다, 지붕 없습니다. 건축물 아니에요. 벽만 있다, 건축물 아니에요. 물론 지붕만 있다, 건축물 아니에요. 지붕만 있다? 뭐 공중부양 건축물이야? 그렇죠? 무조건 뭡니까? 최소 2개 이상. 2개 이상. 예. 그래서 물론 3개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봐요. 이 표현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3개가 다 있어야지만 건축물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3개 중에 2개만 있어도 건축물이에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틀리게 한 적 없지만 그냥 지금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해 돕기 위해서 설명했다. 그런데 반드시 토지 위에 이렇게 이 건물, 대부분 모든 건물, 우리가 눈에서 보는 모든 건물은 거의 99% 토지 위에 붙어 있습니다. 토지 플러스 공작물이, 그죠? 이 중에 일부니까.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지하나 고가에 에도 있어요. 토지 위에 붙지 않고 고가에. 지하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하나 고가에 있는 사무소, 또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서울은 알잖아요. 지하상가 많잖아요. 지하상가 들어가 보세요. 다 점포. 그렇죠? 점포. 또는 뭐 지하 차고, 주차장 차고. 그렇죠? 차고. 공연장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고가에. 여러분들 공연장 설치하잖아요. 설치 막 해가지고 고가에 하잖아요. 전부 다. 뭐 사무소는 뭐 주로 지하에 많죠. 그죠? 지하에. 점포 입구로 사무소니까. 창고도 주로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그죠? 하여튼간에 지하나 고가에 있는 다 같이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한 번 더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 뭐냐고. 건축물.
어? 얘가 바로 뭐라요? 잠깐만. 여기니까 여기까지 건축물. 건축물. 그러면 여기서 건축물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들은 법에 쓸 필요 없지만 당연히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건축법 적용을 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니까 지금 건축법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건축법을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 왜 강조합니까?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오늘 그거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하에 있던 고가에 있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건축할 때 흔한 말로 그 건물 지을 때 전부 다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짓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책걸상은 그냥 내가 짓는 거잖아. 만드는 거잖아. 이거 짓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건축법을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건축물이 아니니까. 왜 아니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이거는 공작물은 맞아. 그죠? 공작물은 맞지만 건축물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공작물 중에서 일부는 또 신고사항이 있어요. 일부는. 누가 봐도 건축물은 아닌데 또 이런 좀 경미한 책걸상이라 보기에는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신고해요. 공작물인데 불구하고. 예. 그거보다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신고도 안 하는 얘기죠. 다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바로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얘기죠. 그 외에 부속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는 뒤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배울 것이고요. 부속 용도, 건축 설비, 자, 지하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반드시 해야 한다 하면 일단은 쌍가루 2번. 물론 뭐 나중에 대제하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쌍가루 2번 동그라미 마시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7번입니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하층 바닥이죠. 땅속 바닥부터 여기 지표면까지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2분의 1 이상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건물을 줘볼까요? 만약에 1에 있다. 건축법은 유일하게 내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많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4층 건물이라 가정하자고 4층 건물. 그러면은 정확하게 반 가정합시다. 이게 지표면입니다. 이게 한 층당 4m라 가정하고 만약에 요 들어간 요 부분이 전부 다 4m씩인데 요게 정확하게 반이 2m다라면 일단은 2분의 1 이상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 이것이 바로 이거는 몇 층 건물? 몇 층 건물? 예? 그렇죠. 3층 건물. 왜? 요거는 지하층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저를 보세요. 3층 건물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같을지라도요. 어떤 거는 3층 건물이고 어떤 건 4층입니다. 3층과 4층 차이는 달라요. 벌써 재산세가 다르고요. 그죠? 예. 다릅니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려보자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것도 4층이라 가정하자고요. 가정하는데 지표면이 여기야. 전부 다 그것도 이제 4m라고 가정한다면 요거는 현재 1m야. 몇 층 건물입니까? 그건 4층 건물이에요. 그렇죠? 이건 지하층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1, 2, 3 얘는 1, 2, 3, 4 그래서 무조건 지하층 바닥부터 지표면까지가
자, 요거죠. 요까지죠. 요것도 요까지고. 요까지가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들어간 집 뭐라고요? 지하층.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반지하. 반 이상 들어간 집 그 뜻이에요. 반지하가. 반이 뭡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이꼬로 반지하. 이것이 뭐 3분의 1 이렇게 바꿔낼 때 있습니다. 시험 볼 때. 그런데 공부할 때 쉬운데 시험장 가면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틀립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거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동그라미 하세요, 주요 구조부. 우리가 건축물에는 진짜 건축사이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건설업자이던가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외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용어들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그 중에서 중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요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요것이 수십 가지 건축물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한 줄이 단독 문제로 나올 때 있습니다. 다음 중 건축법 법령상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험장 가잖아요. 뭐 자꾸 얘기지만 진짜 이런 것도 내냐 하면서 진짜 열받을 정도로 내는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요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틀리라고 내는 거는 그냥 틀려주는 게 예의잖아. 그걸만 맞추려고 그렇게 하냐고. 과감하게 찍어.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추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쉬운 문제가 나와요. 진짜 손으로 이게 막 마킹하기는 미안해서 막 발가락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대칭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버리면은 그 반대쪽으로 너무 쉬운 거 다 맞추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들은 같이 공부하니까 맞추면은 그거 50점, 60점 안 나오겠느냐?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자, 주요 구조법 내력벽은 뭐냐? 일반 벽하고 달라요. 자, 내력벽은요,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카메라가 잠깐만 안 와도 돼요. 아유, 아파라. 요건 이제 설계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벽이 철거해가지고 건축물이 무너진다. 그건 내력벽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지만 그냥 칸막이용으로 만든 벽 있죠? 심지어 우리 밖에 데스크에서 우리 교수 휴게실 있죠? 들어가는 그 칸막이 요거는 그냥 일반 벽이죠. 그거 철거한다고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명이 뭐라고요? 내력벽. 하중과 전혀 관계는 없는 건 그냥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내력벽은 함부로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단독주택들 금방 내가 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하는 것들이야 설계도면이 있는데 오래된 건축물들은요 설계도면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건물을 사가지고 방 확장한다고 그게 내력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철거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나오잖아요. TV에. 바로 그거예요, 그거. 왜 저 건물 3층짜리 건물인데 무슨 뭐 리모델링 하다가 폭삭? 그거는요, 내력벽 내지는 기둥 건든 겁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왜 폭삭했습니까? 기둥을 건드려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기둥. 그러니까 그 건물이 옛날 건물이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그 기둥 때문에 막 민원 제기하는 겁니다. 기둥 때문에 주차할 때 불편하다. 그거 한 개 철거하니까 괜찮아. 2개 하니까 괜찮아. 3개인가 4개째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아니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게 또 기둥인데 이 기둥 여기 있으면 얼마나 보기 불편해요. 그죠? 불편하게 철거해줘. 다 죽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건축물 하중을 견디려고 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 건물도 조금
조금 세월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튼튼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벽조하지만 그 전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가면 갈수록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화되기 전 건물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기둥이지 보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게 보기 좋냐고. 안 좋지. 그렇죠? 네. 솔직히 우리 학원이 단점이 요거예요. 이거만 없으면 기가 막힌데. 없으면, 그죠? 하여튼 간에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내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바닥. 바닥은 뭐 1층과 2층 바닥이니까 바닥이 없으면 층수에 구분 안 되고 바닥이 만약에 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르르? 그죠? 우리 7층에서 6층 금방 가요? 아르르? 그런 데가 죠. 근데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 자, 보는 요거면서 보. 우리가요, 기둥이 이래 있어요. 기둥이 이래 있어요. 그럼 기둥만 이래 있으면은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거를 연결하는 것이 보여. 딱 고정시키는 거 보.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위에 까는 것이 바닥이고요. 그러니까 보가 뒤틀리면 어떻게 돼요? 뒤틀리면 기둥 다 무너지는 겁니다. 뒤틀리면은. 그러니까 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가 중요하다. 아무리 기둥이 튼튼해도 보가 뒤틀어지면 기둥 뒤틀어지고 바닥 무너지고, 그러니까 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옛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집안의 가장은 뭐다? 누가? 집안에 왜 가정이 기둥이야? 대들보다. 그러잖아, 대들보다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기둥도 맞지만, 내가 원하는 정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대들보다. 무슨 말이냐? 대들보라는 말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냥 그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만 큰 보, 작은 보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틀. 지붕이 아닙니다. 지붕을 얹는 틀이 잘 짜여져야 지붕을 뭘 얹어도 튼튼합니다. 지붕틀이 튼튼하지 않고 잘못 짜여지면 아무리 때깔 좋은 지붕 얹어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붕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 얹는 걸 불과해요. 그 얹기 전 뭡니까? 짜는 지붕틀. 지붕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계단.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아침에도 보니까 1층에서 여기 몇 층이죠? 5층이잖아요. 5층까지 올라오는데 걸어오시길래 왜 힘들게 걸어가지? 나 그랬어. 왜? 춥잖아요. 그러니까 땀날라 하는 건가? 맞아요? 저 해가 살 안 빠질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 5층 올라오려면은 그 계단밖에 안 돼. 그죠? 예. 내려갈 때 마찬가지. 그죠? 주로 사용하는 계단, 주계단. 끝. 그러니까 주계단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저 없으면 어떻게 내려가? 엘리베이터 고장. 저 없으면 어떻게 내려가? 뛰어내려, 이씨.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주계단이 잘못되면 못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난 계단이 아니라 바로 주로 사용하는 계단, 주 계단이 중요하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내기에서 지면 바보지우. 바보지우 그런 거예요. 내기, 바보, 지주. 바보지우. 아시겠죠? 꼭 이겨야 돼. 지면은 바보지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신축과 증축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5가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축. 신증, 개, 재, 이. 시작. 신증, 개, 재, 이. 한 번 더 시작. 신증, 개, 재, 이. 대수선. 요거는요, 건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경미한 수선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강해. 그래서 건축과 수선 사이. 일명 사랑과 우정 사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죠?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기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말하는데,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재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도로, 앞으로 배울 겁니다.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 보행이 뭐냐? 인도. 뭐라고요? 인도 플러스 자동차 통행. 이게 뭐죠? 차도. 인도와 차도가 합친 것이 최소 얼마? 4m 이상일 때 도로요. 저를 봐요. 우리가 요 밖에 나가면 도로 있죠, 그죠? 도로 있고 양쪽에 뭐가 있죠? 인도가 있죠. 그러니까 도로법상 도로는요, 차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인도와 차도 다 합친 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도만 보기에는 그렇게 넓게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양쪽 인도까지 다 보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법상 도로는 차를 위한 거지만 건축법상 도로는요, 그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 위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인도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차도만 있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주행도로, 도로 아니에요. 도로법상 도로를 그러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또 있죠. 고속도로. 아시겠죠? 예. 하지만 일단은 최소 얼마 이상? 3m. 그렇죠. 3m 이상.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예정도로도 포함되는데 여기에 원칙이고 예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건축주, 건물 짓는 주인이죠. 그 외에 쭉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공사감리자는, 그 다음에 밑에 공사시공자, 17번에 설계자. 자, 따라합니다. 건축주, 설계자, 줄여가지고 시공자, 감리자. 그러니까 건축주는 말 그대로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걸고 건물 짓는 겁니다. 이럴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먼저 어떻게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설계자와 계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축주가 설계자랑 계약하고 설계한 대로 건축행위를 하는 시공자와 계약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설계된 대로 시공자가 똑바로 건물을 짓고 있는가 관리 감독하는 감리자가 필요해요. 4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요 4명을 뭐라 하느냐? 따라합니다. 건축관계자. 건축관계자. 오래전에 다음 중 건축관계자가 아닌 자는 나왔어요. 1번 건축주, 2번 설계자, 3번 시공자, 4번 감리자, 5번 허가권자. 그렇죠. 지금은 답하죠, 그죠? 넘으세요.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의 유지관리 다 내용 배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3번 특별건축구역은 뒤에 나옵니다. 자, 거기 24번 24, 25, 26 묶어주세요. 자, 고층 건축물. 그냥 말 그대로 높은 건축물이죠.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해당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A 또는 B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120m가 아닐지라도 30층 이상이면 고층이에요.
30층이 아닐지라도 높이가 얼마?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인데 이것보다 월등히 더 높은 초고층 뭐라고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입니다. 저를 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체육관, 뭐 우리 서울도 무슨 프로농구하는 체육관도 있죠, 그죠? 있고 뭐 옛날에 우리 흔히 잘 아는, 지금은 없어졌죠. 장충체육관 없어졌죠, 그죠? 아, 여긴 참 서울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배구 할 수 있는 프로 배구 하는 체육관 있잖아요. 경기장. 가만있어 봐. 그러면 지하부터 천장까지가 높은데 이건 몇 층 건축물이지? 뭐 몇 층이야? 바닥, 천장 1층 건축물이지. 그 이상하잖아. 자, 고향에 있는 야구 경기장이 지금 몇 층 건축물이지? 뭐야? 바닥하고 천장에서 1층 건축물이지. 이상하지, 그죠? 이걸 대비해서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요, 법률적으로 4m마다 한 개 층으로 계산합니다. 얼마마다? 4m마다. 만약에 천장까지 높이가 20m다! 그러면은 몇 층으로? 5층 건축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질 때는요, 보통 물어보니까 4m씩 졌다가는요, 말아먹는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m 된다면 3m. 대충, 맞아, 3m 이렇게 보면. 대충. 그렇죠? 그러니까 4m 하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진짜 6층짜리 건물이 5층밖에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m 정도 대략 저도 관계없는데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얼마? 4m마다 한 개 층으로 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무에 3m로 짓든 뭐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금 전 4m를 알고 있다면 외우기 편합니다.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3, 4, 12. 아시겠죠? 3, 4, 12. 초고층 50층 5, 4, 20. 그렇죠? 50층 또는 200m 이상입니다. 초고층. 그러면 고층과 초고층 중간이 뭡니까? 준초고층이죠.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 그러니까 30층 이상 50층 미만. 그죠? 또는 120m 이상 200m 미만 그 사이죠.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고층 또는 초고층만 나오지 아직까지 준초고층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두 개 중간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실내 건축 등등 읽어주시고요. 볼 거 없습니다. 나중에 다중 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차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제 3절 보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범위 보세요. 보시면 방금 우리가 뭘 배웠죠?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한다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또 얘기했어요. 누가 봐도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다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일부 조금만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일단 책 보세요. 3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물 나오는데 건축물, 한 번 더 모든 페이지마다 용어정이 있던 내용을 내가 다 넣어놨습니다. 복습하라고. 건축물이 뭐냐? 원래 뜻이 뭐냐? 1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인데, 설물이 현재 도망갔네, 그죠? 시설물. 이거는 저보다도 언제 편집 과정에서 한 것 같아요. 시설물. 2번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등이 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적용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 박스 안의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건축법을 적용한다. 요거 합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문화재 우리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기억납니까? 숭례문 불탈 때. 그죠? 네. 숭례문. 누가 봐도 지붕 있잖아요. 지붕 있죠. 벽 있죠. 기둥. 그거 누가 봐도 건축물이에요. 그거는. 맞잖아요. 건축물이지만 그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무슨 법? 그렇죠. 문화재 보호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이 아닌 뭐라고요? 문화재 보호법을.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됐던 아니면 앞으로 지정하려고 찜해놓던 가지정. 가지정은 앞으로 지정할 테니까 한다고 찜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언젠가는 지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정, 가지정. 지정은 되는데 가지정은 안 된다. 틀렸습니다.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무조건 뭐라고요? 문화재 보호법이죠. 그때 저도 그때 TV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막 불은 솟구치고. 근데 참 뭐 지난 얘기지만 이 대한민국에 이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거요 막혀 있어가지고요 한 호수 넣어도요 물 안으로 안 들어가요. 나무로 팍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 위에 물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소방 수십 대 가서 물 넣으면 뭐 하냐고요. 그걸 못 뜯는다니까요. 바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지면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 담당자가 담당 무슨 소방 관련된 담당 책임자가 내가 책임질게 뜯어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빨리 껐더라면은 그나마 덜 탔을 겁니다. 난 그게 느껴져요.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야 그나마 문화재가 많이 손실이 안 됐다. 뭡니까 여러 가지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환호받지만 단 그래도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징계는 받습니다. 그 징계 받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밥줄인데 언론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뭐 하냐고. 일단은 다 잘했지만 어쨌든 너는 승인 안 받고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져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받기 싫어가지고 그래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요. 무조건 승인 딱딱 떨어져야 하거든요.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있는데 꼭 공무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회사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요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시설. 여러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여기 철산역이든 광명사거리역이든 들어가면은 있지만 여기 말고 특히 이제 역사가 있는 건물. 주로 이제 지하 말고, 그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역사가 있는 건물, 역사 자체는요, 건축법 적용받아요. 아시겠죠? 선로 부지 들어가서 내 눈에 철길이 보이는 그곳이. 그죠? 선로 부지에 있는 거래. 그러니까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그 다음에 보행 시설. 저를 보세요. 보행 시설. 근데 사람들이 뛰어다니니까, 그죠? 벽 있죠? 보행시설 있잖아요. 보행시설. 벽 있잖아요. 지붕 있죠? 다 건축물이에요. 맞잖아요? 또 하나. 플랫폼. 기차 오기 전에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위에 지붕 있죠? 벽은 없어도 뭐가 있습니까? 기둥. 그쵸? 다 건축물이라니까요.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법률일 겁니다. 철도와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법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철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은 아니다. 그 외에 철도 등등의 시설 등등 많이 있죠. 그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던 그런 것들 전부 다는 철도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받는다.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여러분들, 그죠? 우리, 뭐, 주말에 야배로 뭐, 이렇게 놀러 간다 했을 때 보면은 한 0.5평도 안 되는 그 조만한 박스 안에, 그죠? 지붕 있죠? 벽 있죠? 심지어 천문깔이잖아. 영수증 필요하세요? 그러잖아. 그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안 본 지 오래됐어요. 하이, 패스. 하다 보니까 안 본 지 오래돼서 궁금해.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아가씨 같은 아줌마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건축물입니다. 지붕 있잖아요. 벽 있잖아요. 창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징수시설 밑에는 지목이 뭘까요? 지목. 얘기해봐요. 틀리면 어때? 틀리면 쪽팔리면 되지. 뭐예요? 도로. 그러니까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뭐 도로와 관련된 법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가로 안에 보니까 공장의 용도여야 되고요.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저를 볼까요? 컨테이너 박스. 지붕 있죠? 벽 있잖아요. 건축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공장의 용도, 거기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넣고 배에 선적하고 내리고, 그쵸? 공장 용도죠? 이동이 쉽잖아요.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밑에 보세요. 산업 집적 활성화 등등 이 법 받아요. 그런데 똑같은 컨테이너가 대지 위에 툭 갖춰놓고 고정시켜놓고 거기에서 먹고 산다. 그러면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아시겠죠? 컨테이너 박스가 주거 목적으로 사는 경우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동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편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고정시켜 놓을지라도 네 군데다가 바퀴 딱 달면 괜찮아요. 우리 이동식 거든 위자. 이게 편법이에요, 편법. 마지막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에 수문조작실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MB정부 때 그 4대강 때문에 나온 건데, 그 하천 바깥쪽에 하천이지 않죠, 그죠? 하천의 댐 말고 하천 바깥쪽에 보면은요, 한 평수는 한 1, 2평 되는 그 원두막 같이 생겼습니다. 1, 2평 되는 요만한 집이 있어요, 집. 이게 막 벽돌로 지은 것보다도 뭐 판넬로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수문을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곳입니다. 봤어요, 한번? 아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누가 봐도 지붕, 벽 다 있잖아요. 그거는 건축물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수문 조작실이 있는 그 밑바닥 지목이 뭐예요? 하천이 하천. 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하천법이다. 그래서 5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요. 요거까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건축물이지만,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자, 따라합시다. 문철수. 안철수 아니요. 문철수. 아시겠죠? 문이 뭡니까? 문화재보호법. 철도. 수문조작실. 그죠? 문철수 고향 원래 부산인데 얘가 지금 얼마 전에 고향 바꿨습니다. 고창으로. 알겠죠? 문철수 고창. 자, 고가 뭐죠? 고속도로. 창고.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문철수 고창. 고창 어디 있죠? 전라북도 전주 밑에 있어요. 고창 유명한 거. 예? 아니에요. 예? 장어. 장어하고 복분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장어 먹으면서 복분을 먹으면 돼, 그냥. 문철수, 고창. 이렇게도 알아두면 좋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문철수, 고창. 한 번 더 시작! 문철수, 고창.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문철수, 고창. 끝! 좀 쉬었다가 있습니다.